이제 뷰박스 영역을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뷰박스도 자, 안쪽에 먼저 쓰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따로 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곳, 자, 에 보이는 자, 광고 영역입니다. 자, 광고 영역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있는 버튼, 자, 요 좌우 버튼과 아래쪽에 보이는 요 인디케이터일 겁니다. 얘는 일단은 빼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있는 마우스 화면은 일단 뺄게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형태들은 그림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뭐 해야 돼요? 통으로 하나여야 하겠죠, 우선은. 자, 그러면 인디케이터, 좌우 버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가겠습니다. 자, 뷰박스 내부에다가 자, 인디케이터를 먼저 쓰시든 뭐 좌우 버튼을 먼저 쓰시든 건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좌우 버튼을 먼저 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클래스 슬라이드 btn이라고 한 영역 안에다가 버튼 태그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타입 안 쓰시면 기본 서브밋이기 때문에 저는 버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반드시 쓸 거고요. 좌우 화살표의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를 안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꼭 쓰셔야 돼요. 글자를 숨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펜 태그로 하나를 만들어서 어떠한 버튼이다 라고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나오겠죠? 첫 번째 있는 아이는 대부분 왼쪽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른쪽 다음 내용을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 다음 내용 보기 하고 버튼이라고 쓰시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이 다음 내용 보기 버튼을 두 번 말해요. 그러니 이렇게만 쓰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전 내용 보기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스펜이라는 글자를 숨기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숨기도록 할 거고요. 자, 버튼 형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줘야겠죠. 자, 저는 인디케이터를 만들 건데요. div로 먼저 설정하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ul로 하시고 그 안에 바로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는 div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슬라이드 인디케이터라고 써서 그 내부에 ul을 담고요. 그리고 그 안에 li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으로 개수만큼 생성되는 건 안하고 여기 있는 대로 직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모두 쓰겠습니다. 자, 링크를 달아줘야겠죠. 왜냐면 실제로 얘네들은 얘를 클릭하면 뒤에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키보드에 포커스라는 개념을 잡아주면 엔터를 눌렀을 때도 그쪽으로 실제 이쪽의 내용에 보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물론 저거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자, 저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를 담아줄 거고요. 내부에 스펜으로 글씨를 숨기게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그러면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각 요소를 찾아가게끔 자, 링크를 달아줄 거니까 임시로 놔두고요. 스펜 안에는 해당하는 자, 광고 내용을 요약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실제로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광고일 거고요. 얘는 두 번째, 세 번째, 자, 네 번째. 자, 실제로 광고 요약 내용들이 들어가는 자리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이제서야 여기에 광고 내용이 실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는
div로 자, 광고에 대한 영역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area라고 써도 되긴 하지만 이게 이놈의 ad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자꾸 차단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뷰박스의 이름대로 뷰 area라는 이름으로 언급을 할 거고요. 자, 이 내부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개수만큼 쓸 건데 저의 경우는 그냥 어차피 광고 내용도 목록이다라는 개념을 잡고 있어서 ul 안에 li로 광고가 5개니까 총 5개를 담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이곳에 광고 내용에 대한 형태가 들어가겠죠. 일단은 현재 제가 쓴 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빼고 생략하고 일단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많으니까 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먼저 보이겠습니다. 내용들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보면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잘려져 있죠. 잘려져 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실제 포토샵에서는 아래쪽에 배치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공간을 둬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는 일단 아래에 있는 거는 배제하고 위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CSS를 먼저 열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열면 되겠네요. 자, 뷰박스 자리죠. 뷰박스 자리 밑에다가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헤더는 잠깐 접을게요. 자, 뷰박스 자체도 일단은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 저는 이곳에다가 패딩 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헤더의 높이가 120픽셀이었는데 120 그대로 써버리면 아무래도 이런 그림자랑 여러모로 좀 겹치겠죠. 그래서 저는 한 130픽셀 정도로 할까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림도 있으니까 그냥 120으로 가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로 쓸게요. 자, 차후에 변경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려서 배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뷰박스 내부에는 아까 언급했던 슬라이드 btn, 인디케이터, 에리어 모두 만들었고요. 자, 이름은 뭐 제가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통일되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을 하죠. 슬라이드 btn은 위아래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에 배치된 i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광고 내용보다 먼저 썼으므로 포지션 앱솔루트를 쓸 겁니다. 광고를 먼저 쓰지 않고 얘를 먼저 쓴 이유 알고 계시죠? 키보드에 포커스나 내용을 쳤을 때 이 내용이 먼저가 아니라 버튼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게끔 간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앱솔루트 썼더니 어느 기준으로 갈 거냐? 저는 뷰박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이므로 뷰박스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를 써줄 겁니다. 자, 포지션 렐러티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얘는 이제 뷰박스 기준으로 잡히게 된 거고요. 위에서 절반만큼 내려올 거예요. 탑 50%. 일단 왼쪽에 끝에 붙여 볼까요? 자, 레프트 0 가로값 100%. 자, 높이값이 필요하겠죠? 높이값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안됩니다.
얘가 높이값이 잊혀져 버리면 내부에 클릭을 하거나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서 그 내부에 들어가는 버튼의 경우는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사이즈를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한 이 버튼의 크기는 사이즈를 언뜻 재서 60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죠? 80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죠? 약 요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자, 대략 사이즈를 재보면 자, 네, 85픽셀 정도 되고요. 위아래는 175 됩니다. 그럼 가로값 85에 높이값 175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한 높이가 얘를 기준으로 중간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위치를 좀 더 위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버튼 자체를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세로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50%를 쓰셔도 됩니다. 단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형태를 한번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왼쪽부터 정렬, 오른쪽부터 정렬이 필요할 테니까 저는 플롯 레프트를 쓰되 버튼 중에 first of type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플롯 right로 강제로 변경할 겁니다. 자, 전체 틀을 기준으로 절반만큼 내려와서 높이값 없는 아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내부에 사이즈가 있는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의 위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해라. 이때 다음 내용이 반드시 오른쪽에 가야 되니까 first에다 준 현상이고요.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 왼쪽과 오른쪽 모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로값을 100% 주었기 때문에 꽉 차게 들어간 현상이 생긴 것 뿐인 거고 얘가 아니죠. 자, 여기 가로값 100% 주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얘를 가운데 주게 하실 거라면 여기서 조금 줄여서 쓴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레프트가 제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조금 수정한다면 50%를 기준으로 또는 뭐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쓴다던가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0% 하시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결과는 좌우 가운데 오게 됩니다. 자, 그림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썼어요. 자,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처리를 한 거고요. 만약에 가로가 100% 쓰실 거라면 또는 뭐 98% 이렇게 쓸 거라면 맥스 위드라는 라인을 통해서 최대값, 실제로 풀로 썼을 때 들어가는 크기를 한번 재서 대략 한 요정도 쓸게요. 자, 1600 정도로 1600 픽셀 사용하시면 늘어나다가 최대값이 생겨서 막히겠죠. 모든 픽셀 단위는 REM으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줄어들어서 여기서 제가 줄이면 이렇게, 자, 최소한이 여기니까 더 작아지면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버튼에 대해서는 일단락 됐죠. 안에 이미지나 내용들은 처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와야 되니까 제트인덱스까지 써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누구의 슬라이드 버튼에다가. 자, 제트인덱스 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써버리면 흔히 뭐 예를 들어 1000 많이 써야지 쓰면 어떻게 돼요? 사실 얘보다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쟤를 1000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보다 밑으로 들어가게끔 밸런스 조절하셔야 되겠죠. 자, 사실 900도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인디케이터는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쓱. 이 아이가 가운데보다 조금 더 치우쳐 있는 상황이에요. 사이즈는 아니, 위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사이즈를 쟀을 때 딱 맞춰 재셔도 되고 약간 여유있게 재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고 360에 4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360에 높이값 40으로 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에 내용물이 바뀌면 당연히 가로값이 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위치값 확인해서 써야 되는 아이이므로 저는 포지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아이고요. 그 기준치는 당연히 뷰박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앞으로 와야 되죠. 이 뷰 에리어라고 하는 아이 자체가 포지션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미리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자, 버텀과 레프트, 그 다음에 Z인덱스 쓰겠습니다. 버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같은 900으로 써도 문제되지 않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위치를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조정해서 편하시게 쓰시면 되겠죠. 자, 아래부터 얼만큼 떨어질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아래에서 약 22 정도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0이라고 잰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을 것 같으니 20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왼쪽부터 50%만큼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뒤로 가야 된다면 흔히 마진, 레프트 또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옆으로 밀어주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쓰고 있지 사실은 사이즈보다는 뒤쪽에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고 있는 형태를 기준으로 가운데에서부터 약 90픽셀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90픽셀 쓰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UL 사이즈는 클래스 슬라이드 인디케이터의 내부에 들어간 UL은 마찬가지 LI는 모두 사이즈를 줄 테니까 얘를 처리한다고 해서 얘를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래서 얘를 가로값 일단은 100% 높이값 100% 쓸 거고요. 없어요. 쓸 거 없습니다. LI는 플롯 레프트를 쓸 겁니다. 옆으로 나란히네요. 자, 요거 퍼센테이지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높이값 부모 기준으로 잡았으니 안 써도 상관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흐름상 클리어 픽스 하나 써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곳에 클리어 픽스를 써서 우리가 앞전에 썼던 클리어 보스 기능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높이값은 사실상은 쓸 필요가 없이 오토로 쓰면 되겠죠. 아니면 아예 안 써도
적용은 될 거예요. 자, 플로어 레프트에 가로값, 높이값 쓸 겁니다. 높이값은 40 픽셀 쓸 거고요. 가로값도 40 픽셀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를 쓸 건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i는 라스트 차일드는 당연히 마진 라이트는 없어야 하겠죠. 그럼 li들의 마진 값은 얼마가 되느냐 확인해 보시면, 이곳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쓱 재보면 40 픽셀 되는군요. 그럼 마진 라이트 40 픽셀. 색깔을 넣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아이가 있으므로 변수로 컬러에 몽피에 들어가는 라이트 그레이였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그레이 맞군요. 자, 그럼 기본 색깔은 밝은 색깔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A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슬라이드 인디케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A를 사이즈 블럭을 줄 거고요. 가로 세로도 꽉 채워 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체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생각이에요. 자, 이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값을 어디로? A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는 숨겨야겠죠. 스펜이니까 이미 쉽게 우린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A 안에 들어있는 스펜을 숨겨라. 직접적으로 클래스 히든 컨텍스트를 써서 지우셔도 되겠지만, 이거 아니고 이거죠. 자, 양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됩니다. 매우 번거로우므로 저는 이미 클래스 이름이 설정되어 있는 이곳에다가 클리어픽스를 여기다 써버렸네요. UL에다 쓸걸. UL에 클리어픽스 쓸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히든 랩을 사용하신다면, 자, UL에 클래스 히든 랩을 사용한다면 사실상은 여기 있는 이 li에 들어간 이 값을 안 써도 먹죠. 이미 우리가 클래스 네이밍으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동작할 거라 필요 없으니 지울 거고, 자연스럽게 스펜은 숨기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글자는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결과 볼까요? 네, 됐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A가 동그라미 모양이어야 되니까 A에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쓸 거고요. 이미 사이즈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으므로 100%를 하시나 50%를 하시나 똑같이 먹습니다. 자, 저처럼 먹지 않으신 분들은 li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있지 않은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li에는. 그러면서 배경에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 필요 없죠. 이제 지울 거예요. 자, 지워서 처리했고요. 안에 있는 내용도 하나씩 다 맞춰주시고, 이때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li에 직접적 클래스 네임을 쓰셔도 되고요. A의 클래스 네임을 쓰셔도 사실 전혀 관계없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li에 클래스 네임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i에 클래스 이름을 달아주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조금 줄여서 li에 클래스 이름을 뭐 on 써도 되고요, 액션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는 액션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li에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 내부에 있는 a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을 저는 라이트 그레이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우리가 썼던 기본 그 갈색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얘는 당장 이러한 이름이 발생되는 아이는 아닌 거죠. 언제? 내가 그것을 기능을 추가할 때 쓰는 거고요. 처음에는 첫 번째 아이는 인디케이터 첫 번째 선택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HTML 첫 번째 li에다가는 클래스 이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액션이라고. 그럼 회색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인디케이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요 색깔이 지금 조금 안 맞으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데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배경에 들어가는 그림이 꼭 무조건 여기 알고 있는 색깔이 매치가 돼서 들어가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테두리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하고 진행을 하죠. 자, 그대로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뒤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차라리 이곳에다가 자, 슬라이드 인디케이터, 자, 이곳에다가 패딩을 하나 더 주십시오. 자, 패딩을 주겠습니다. 위치는 마진이 옮겨줘야겠죠. 자, 패딩을 자, 얼마나 줄까요? 5픽셀 정도면 될까요? 자, 그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두운 색깔을 원하신다면 저는 딥 그레이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딥 그레이를 제가 만든 적이 있으니까 해주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명도 대비 한번 비교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고민해서 실제로 수정을 좀 하시고요. 자, 실제로 뭐 디테일하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조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줘야 이제 조금 더 디테일 형태가 먹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더 5픽셀 솔리드, 자, 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면 너무 좀 두껍긴 한데 테두리가 생기니까 또 보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테두리 아예 바깥에 만든 얘를 지우거나 얘 하나만 쓰거나 같이 쓰거나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줄일게요.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보더 레디우스 값을 이용해서 퍼센테이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원으로 길어지니까 요런 이제 슬라이드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자, 보더 레디우스라는 값을 패딩 값과 사이즈, 박스 사이즈 안 썼으니까 합치면 50이죠. 그러면 뭐 25픽셀 또는 50픽셀 쓰시면 끝에만 이렇게 테두리가 동그랗게 만들어져요. 이러한 기법들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물론 더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베이직한 거. 자, 이제 여러분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 안쪽에 있는 처리할 내용들을 자,
여기에 처리를 하겠죠. 뷰 에리어. 자, 뷰 에리어의 크기 자체는 화면상에 놓고 봤을 때는 얘든 뭐 다른 아이든 간에 관계없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죠. 둘 모두 꽉 차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가로값, 높이값을 써주면 되겠죠. 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얘는 뭐 기껏 해봐야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깔 정도로 바뀌었구나, 사이즈가 맞춰졌구나 확인하는 정도. 자, 이게 다예요. 자, 흰색 됐죠. 자,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한다면, 자, 이제 방식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식을, 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자, 요거를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슬라이드를 할 것이냐. 1번. 자, 2번.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 처리가 움직이는 걸 할 것이냐. 3번은 자체적으로 여기서 앞에 있는 그림이 점점 사라져서 바뀌는 걸로 할 것이냐. 자, 요거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실제로 세 가지가 다 운영이 되게끔 만드셔야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의 레이아웃은 세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옆에서 1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1번으로 가겠습니다. 총 5개가 들어있으므로 뷰 에리어 안에 들어가는, 자, 자식인 UL은 가로값은 총 일단 5개니까 500%가 될 겁니다. 높이값은 100%가 되는 게 맞죠. 당연히 위치, 백그라운드 컬러를 확인해 보시면 보일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제가 넘치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끔 해놨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 해보시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UL 안에는 LI가 들어가 있겠죠. 안에 있는 아이들의 광고도 리스트를 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가로값은 총 500%를 기준으로 다시 뭐 해야 돼요? 5등분으로 쪼개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실제로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내부에 길게 만들기 위해서 길게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500%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안쪽에 화면에 보이는 하나의 크기 기준으로 사이즈를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몇 개? 실제로는 5개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 5개가 들어가려면 500% 기준으로 각각 크기가 몇일까요? 1번 100%, 2번 25%, 3번 20%, 25%면 화면상에 4개니까 곱하기 4 하면 뭐게 돼요? 100% 되죠. 5개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 3번이겠죠. 자, 100% 아니에요. 100% 하시면은 요 하나 크기에 꽉 차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 여기다가 20% 그리고 높이값은 꽉 채우고, 우리는 옆으로 나란히 갈 거니까 플롯 레프트. 만약에 사이를 띄우실 거면 띄우는 거 간격까지 계산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각각의 색깔을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으니 nth child 1부터 둘, 셋, 넷, 5개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랜덤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5개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광고 1 여기 있죠? 쭉 2, 3, 4, 5까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랜덤이요. 랜덤 컬러는 Shift Ctrl P를 누르시면 자, 여기 상단의 기능을 쓸 수 있는데요. 이때 랜덤이라고 쓰시면 되고, 요거 자체는 색깔을 직접적으로 플러그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앞에 들어간 요 글자는 원래대로였다면 저는 얘 따로 움직이는 걸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난이도가 그러면 극대로 막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림만 바뀌는 걸로 할 거고요. 앞에 있는 요 아이들 글자와 형태는 고정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은 HTML 문서에서 이렇게 짜겠습니다. 요건 이미지 영역으로 쓸 거고요. 자, 따로 만들 거예요. 즉 UL 자체를 클래스를 백 이미지라는 이름을 달아서 쓰게끔 하겠습니다. 혹시 겹칠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CSS로 가서 요 내용대로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 UL 자리는 클래스 백 이미지라고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뷰 에이리어 밑에 있는 아이들도 백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LI로 바꿔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UL 자체의 이름을 바꿨어요. 자, 되었다면 이 위쪽에는 텍스트 기능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로 짤까요? 자, div로 텍스트 에이리어 또는 뭐 텍스트 파트. 자, 위에 에이리어가 있으니까 내부로 파트라고 짜겠습니다. 자, 글씨를 담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자체에다가는 내용을 봤더니 제목과 내용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로고니까 따로 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DL로 잡아서 DT와 DD로 잡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대처되어 있으니까 스펜으로 한번 감싸서 수정하는 게 낫겠죠. 자, 스펜으로 감싸서 몽피, 자, 커피, 브랜드, 소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DD 자체는 간단하게 로렘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면 자, 얘네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텍스트 파트를 가지고 돌아가서 코드 CSS죠. 텍스트 파트는 글자, 자, 배경 위에 썼으니까 이곳에다가 클래스 텍스트 파트 만들어주고 안에 DL이 있고 DT가 있고 DD가 있죠.
이때 뷰 에이리어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가로값 전체에서 50% 된 것 같아요. 높이값 100%인 것 같아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아쉽게도 반투명한 아이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컬러를 찍어서 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거 반투명한 것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낫겠죠. 자, 변수에다가 자, 프라이머리 뭐 버시티 너무 이름이 길면 좀 줄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AA3300을 RGBA를 통해서 16451이니까 자, 164 51 0, 0.7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자, 하지만 위치상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는 저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뷰 에이리어 자체는 포지션 레러티브를 써줘야겠죠. 자, 우리는 가로 슬라이드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 이미지 자체는 포지션을 줄 이유가 사실상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기능을 써서 만들게 되면 둘이 겹치면서 가려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z인덱스를 살짝 주겠습니다. 이제 갈색 반투명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가운데쯤 텍스트가 들어가 줘야겠죠. 자, 그럼 얘도 애매하게 포지션이 잡힐 것 같으니 애초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자, 버텀 적당하게 주고 라이트 제로 주는 것보다 뭐 한 50 정도 줄까요? 주고 그 다음에 가로값 사이즈를 실제로는 재야겠죠. 실제로는 여기 있는 사이즈 얼마큼인지 모르겠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400 자 400 픽셀 뭐 빼기 20 하실 거면 38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 값은 뭐 오토로 주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즈가 변경되는지는 일단 확인 안 해봤어요. 일단 이렇게만 써서 나오는가? 네, 나옵니다. 자, 버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잡힌 거고 뭐 위를 기준으로 하겠다면 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DT의 경우는 자, 가로값 100% 높이값 사이즈가 일단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보면 대략 한 350 정도 됩니다. 300 아닌데? 150이죠. 150 픽셀 정도 됩니다. 더 큰 거, 더 작은데 그냥 저만큼 했어요. 마진 버텀으로 100픽셀 정도로 가죠. 그럼 당연히 뭐 형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주고, 자, 글씨 크기를 조금 더 늘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재진 않았지만 확인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자리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끔 바꿔주면 됩니다.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DT 안에 스팬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스팬에다가는 우리는 클래스 히든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바로 숨김 처리를 해주고, DT에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저는 돌아가서 DT 자체에다가,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제 필요 없고 사실은,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담아주시면 되겠죠. 자, 로고가 아마 여기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건가 같은 거였죠?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랩핏 반복하지 않을 거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가운데 줄 거고, 뭐 필요하다면 백그라운드 사이즈까지 입력을 해서 확인하시면 내용물이 들어갈 겁니다. 배경이 흰색이라 안 보이네요. 흰색은 지울 거고, DD 들어가는 글씨도 수정을 해서 보면 되겠죠. 크군요. 네,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통해서 추가 수정까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버튼 너무 많이 줬나봐요. 없애거나 줄이거나. 모르지만 사이즈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 이대로 여러분이 이제 만드시면, 네, 문제없이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위에서부터 20% 정도 줬을 거예요. 네. 자, 내용상으로는 이제 다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건 이제 JS거든요. JS를 하기 전에 설명드릴 게 뭐냐면, 당장에 여기 보이는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 건 맞아요. 여기 글씨 써 있는 거 왼쪽 상단에 있기 때문에 좀 작으니까 조금만 키울게요. 너무 안 보여서 제가. 자, 폰트 사이즈를 좀 키우고, 뭐 텍스트 라인 라이트 쓰고, 라인에이트를 아니다.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그냥, 자, 쓸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 글씨 보이겠죠? 아, 너무 많이 갔다. 그린라이트. 보이니까. 자, 이렇게 보이는 이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몇 번째 할 거냐라는 이런 것들 이제 보고 판단하고 쓰셔야 되는데, 당연히 눈에 보여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맞습니다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2가 보이고 3이 보여야 되죠. 왼쪽 버튼 누르면 뭐가 보여야 돼요? 마지막 게 보여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슬라이드 하겠다니까 왼쪽으로 스르륵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아이가 이렇게 카피하게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자, HTML로 짜진 않아요. 당연히. 이건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아이가 카피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일단 넣고 수정할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마지막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1번이 보이게 만들어 줘야 하고 옆으로 옮겨 줘야 되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CSS에서 어떻게 하느냐, 감싸고 있는 긴 이 박스의 가로값은 사실상 600%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정할 내용들이에요. 600%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 크기만큼 왼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하나 크기만큼 왼쪽으로 미룬다는 얘기는 마진 레프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00%로 이동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총 600%니까 그 중에 하나의 크기만큼 왼쪽으로 강제로 밀어줘야 되니까 100%만큼 하나를 반대로 가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당연히 하나만큼 가겠죠. 자, 뭔가 사이즈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li는 그럼 어떻게 돼요? 600%만큼 늘어났으니 20%가 아니라 100 나누기 6 해가지고 퍼센티지만큼 사이즈를 가져야 되죠. 실제 사이즈는 100 나누기 6 16.666667 해야 된다. 16. 들어가야 우리 눈에는 1이 똑같이 보일 거고 5번은 왼쪽에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NTH 차일드는 지금 같은 광고 배너에서는 절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보여야 되는 이미지가 얘였다면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얘가 보일 거예요. 그쵸? 하나 왼쪽에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순서대로 따지자면 마지막 걸 카피해서 처음에 넣어놨잖아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슬라이드 쪽에서는 NTH 차일드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든 컬러를 쓰는 것이 아니다. 자, 요 내용.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전부 다 JS를 통해서 수정할 겁니다. 자, 요거는요. 자, 요 안에 지금 몇 개 들어가요? 6개가 들어갔잖아요. 전체를 기준으로 100%잖아요, 총. 나누기 몇? 6개. 값은? 네, 요거 나온 거예요. 자, 요거 알고 계시라고 미리 설명드린 거니까 주석 걸어 놓으시고 JS로 다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CSS에서도 가로값 요거 당연히 주석 걸어야겠죠? 실제로는 20%였는데 우리가 쓸 변경할 값은 요 값이다 라는 개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0%였지만 우리가 수정해서 실제로 써야 되는 i는 600%라는 거. 마진 레프트도 당연히 지금은 아니지만 수정해서 쓸 거라는 거. 자, 주석 처리된 아이들을 CSS 미리 쓰고 진행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JS를 통해서 그때서야 사용하셔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NTH 차일드는 쓸 수가 없다 라는 것까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